여러분들은 유선아를 믿으십니까? 네, 저희 유선아 스토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직 경찰 공무원이었습니다. 경찰관이셨던 아빠의 영향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런 멋진 경찰이 되는 것이 한 번도 변한 적 없는 저의 꿈이었습니다. 저는 2년이라는 시간을 오로지 하나의 목표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했고 그 시간이 있었기에 뭐든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그 당시 채용 신체 검사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경 키 157 이상, 몸무게 47kg 이상. 제가 평생 살면서 몸무게 47kg이 안 넘을까봐 걱정을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만큼 온 힘을 다해서 노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합격을 하면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라는 곳에서 6개월간 교육을 받습니다. 그곳에는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젊은 경찰관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 지금 들어도 참 가슴 벅찬 문구입니다. 그만큼 원했고 좋아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가정보다는 일이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월급 적은 거 아시죠? 월급이 적어도 시간이 없어도 그저 하고 싶은 일을 하니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불규칙적인 생활과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걸 느낄 때마다 두려움과 허무함이 다가왔습니다. 나에게도 내일이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버킷리스트 하나에 도전합니다. 해외에서 1년 살기. 3개월 만에 준비를 마치고 아는 사람 한 명 없고 영어도 못했지만 그냥 사진이 너무 예쁜 저곳 뉴질랜드로 떠납니다. 어떤 분들은 아들 교육시키려고 공부시키려고 간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 그렇게 학교에 오지 않습니다. 전 홀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떨어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데려갔던 겁니다. 그곳에서의 1년은 제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넓고 다양하고 여유로울 수 있구나. 내가 알던, 내가 살던 세상이 다가 아니었구나. 나는 열심히 산다 자부했는데 왜 그래도 나의 삶은 팍팍했을까?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삶은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모든 선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삶.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신랑과 주변 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20년이 되면 명퇴할 거야. 새로운 삶을 살 거야.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 1년 반 정도 지나니 또다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인데요.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 가장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게 통증입니다. 손가락 관절 통증으로 주먹 쥐는 힘들 정도였는데 제품을 한 달 정도 먹고 나니 손가락이 어떻게 아팠었지? 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처음 헬스팩을 먹고 한 열흘이 넘게 설사를 했는데요. 밤에 화장실에 왔다 갔다 거리다가 쓰러져 잠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심하게 설사를 했습니다. 제가 무딘 건지 아니면 믿음이 강한 건지 괜찮아지겠지 하고 계속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웬만한 분들 같으면 이 제품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하고 안 드셨을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고 인내한 결과 또 하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손발이 너무 차서 신랑이 병원에 좀 가보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마지막 설사 이후 아주 손발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더니 그때부터 냉기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아주 손발이 따뜻합니다.
이런 경험치들이 생기니 너무 신기했어요. 약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데가 좋아질 수 있지? 그러면서 죄송해요. 제품을 통해서 저와 저의 가족들은 남들이 알아볼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제가 정해둔 기간 20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나의 새로운 삶은 어떤 일을 하면서 살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다 유산화가 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바닥에 저는 신랑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빠, 유산화 제품 어때? 좋지. 나 이 일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퇴직하고 이 일을 해보고 싶어. 근데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나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오빠 와이프 이상한 거 한다고 하면서 괜히 승진하는데 좀 피해가 갈까봐 하는 그게 좀 걱정이네? 라고 했더니 저희 신랑이 저를 아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며 우리 자기가 책도 안 읽고 기사도 안 보고 그래서 그렇지 네트워크 마케팅 시대 흐름이야. 너 직거래 안 해? 하지.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좋은 거야? 좋은 거야. 그런데 나처럼 정확히 아는 사람도 있지만 너처럼 제대로 모르는 사람도 많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에 감상하지 않을 수 있으면 난 네가 공무원 그만하고 그 일을 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 훨씬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때 든 생각이 제가 진짜 세상과 관심은 없어요. 물론 책도 안 읽었었고요. 뉴스 보는 거 아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식했죠. 진짜 나만 몰랐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퇴직하기 1년 반 동안, 퇴직하기 전까지 1년 반 동안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인지, 정말 시대 흐름인지, 이 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네트워크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저의 생각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많은 책과 영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책을 보면 볼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정말 모르고 살았구나, 변화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 네트워크 마케팅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로 여겨졌고 이 일을 통해서 저는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퇴직할 때 두려움보다는 기대와 희망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다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모르면 몰랐지 아니상 이 일을 어떻게 그만둘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이 일의 비전을 너무 작게 보신 분들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연봉 몇천만 원 받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해 뜨기 전에 나갔다 해 지고 들어오는 생활을 2년간 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갔지만 저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유산화는 진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이니 그때 경험을 생각해서 좀 더 노력해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퇴직을 하고 고맙게도 신랑이 한 20년 고생했으니 뭐 반년이든 6개월이든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휴식을 주었습니다. 저희 신랑이 굉장히 좀 스마트하기도 한데 인물이 연예인 닮았어요. 제가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애기 때 TV에서 유해진 씨만 나오면 아빠 나왔다고 그렇게 좋아해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정말 닮았어요. 저 연예인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그러시죠? 저는 공무원을 그만두고
정말 간절히 다른 삶을 살고 싶었기에 저의 제2의 인생을 누구와 함께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서관을 다니면서 많은 영상을 보면서 저와 함께할 분을 찾았는데요. 여기 계신 다야님들, 리더님들 영상을 보면서 이분은 이렇게 시작하시구나, 이분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 근데 영상을 처음 볼 때는 다 똑같은 내용인 것처럼 들렸는데 계속 보다 보니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영상이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안시현 스폰서님 영상을 보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했었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막연히 너무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졌던 이 일을 이분은 굉장히 좀 단순하면서 명확하게 알고 해나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안시현 TV로 구독하고 그 안에 있는 영상들을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분하고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 떨리는 마음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이틀 동안이나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직접 연락하면 안 되는 건가? 그럼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거지? 오만 가지 생각을 하다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연락이 와서 뵙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저와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상을 보고 스폰서님께 연락을 했다는 게 조금 웃기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제품을 전달한 사람이라도 제가 사업적인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저의 모습이 사업을 함께하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면 함께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통해 함께하고 싶은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유선아를 만나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의 첫 성장 스토리는 깜놀입니다. 저는 퓨처 어치버에 도전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다이아몬드 팀 프로모션 기간 중이어서 저는 팀에 1점이라도 보탬이 좀 돼야겠다라는 생각에 퓨처 빌더에 도전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폰서님께 전화가 왔어요. 리더님, 어치버 가신 거예요? 제가요? 저 아닌데요. 저 퓨처 빌더 시작했는데요. 어치버 가셨는데요? 제가요? 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신 다른 분인 것 같은데요. 하고 한참 실랑이를 하다 서버에 들어갔더니 어치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알아보니 PPPS 프로모션 특별 보너스가 합산이 되면서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어치버가 되어버린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전제는 있어도 후퇴는 없는데 가지고 있는 총알이 없는 느낌? 아시죠?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도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저기 연락하고 그런데 하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몇 달 동안 해독을 미루고 있던 지인이 다음 달에 할게 라고 또 미루자 안 되던 클로징이 되는 거예요. 할 거면 지금 해야지 뭐 다음 달에야 카드번 불러 하면서 부부의 독을 끊고 초반에 제품을 전달하려고 했던 지인분인데 본인 영양제 먹는다며 단번에 거절하셨던 지인분이 갑자기 연락이 오셨어요. 아직 유산을 하냐며. 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황당했지만 해독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한 달 해독을 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아랫지방으로 미팅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 소개자분하고 고객분하고의 어떤 생각이 맞지 않아서 조금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방문을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문 앞에서 10분이 넘도록 기다렸습니다. 어찌어찌 해서 밖에서 미팅을 하고 돌아오는데 이거 뭐지? 라는 그 현타가 오는 거예요. 집 근처도 아니고 왕복 7시간이 걸려서 갔다 오는데 이 모든 상황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휴게소에 들면
과자를 이만큼 사서 올라오면 내내 무적거리면서 먹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와, 나 성공하려나 봐. 어떻게 성공하려나 봐. 성공하러 가는 길에는 시련이 있다는데 시련 한 개가 생겼네? 겁나 기쁘다. 이러면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약간 똘끼가 있어요. 그렇게 올라와서 선생님께 전화해가지고 막 이런 애기적인 경우가 있었다고 하면서 막 속상하다, 뭐 화가 난다, 막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막 선생님께 막 하소연을 했는데 신랑한테는 뭐 속상하다, 기분 나쁘다 이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황당한 일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그냥 그렇게 듣고 있더니 그게 좀 속상했었나 봐요. 질문하고 저녁자리에서 우리 집사람이 경찰관을 할 때는 누구한테도 아쉬운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저기 몇 시간이 걸려서 미팅을 하러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했다며. 근데 문전박대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문 앞에서 한 10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저희 신랑은 그게 문전박대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얘기를 들은 지인분이 남편분과 회사 동료분을 소개시켜 주셔서 두 분 다 해독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기저기서 에너지가 보여 퓨처 어치버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퓨처 어치버에 도전할 때 저희 파트너도 많이 받았습니다. 집에 가지 않은 파트너, 10살 나이 차이로 저의 말을 거부할 수 없는 동생 김나연 리더입니다. 제가 퓨처 어치버를 달성할 때 동생은 퓨처 빌더를 달성해서 만삭의 몸으로 6월 23일 어드나이트에 함께 참석을 한 후 뱃속 아이에게 내일부터는 나와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동생을 보며 너도 참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3월 4일 출산을 하고 45일도 안 돼요. 4월 말레이시아 컨벤션에 참석을 100% 본인 의지로 하고 100%입니다. 5월 비전 세미나에도 지금 현재 이 자리에도 와 있는 열정의 파트너입니다. 누구는 아이 때문에 일하기 힘들다 하지만 누구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 쉼없이 달립니다. 저는 이런 파트너와 함께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다행히 유해재 씨는 닮지 않았습니다. 저희 유전자는 조금 더 우월했나 봐요. 네. 굉장히 독립적이고 영혼이 자유로운 아들이 중2 때 공황장애가 온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생활에 제약이 생기자 마음에 병이 오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날아가는 비행기만 봐도 나가야 되는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여권상에 찍혀있는 나라가 11개국이더라고요. 그만큼 자유로운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공황장애를 힘들어할 때 전에 배우다만 골프를 다시 배우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운동을 하면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정말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너무 좋은데 이 운동을, 이 골프를 전공을 하고 싶대요. 저희 부부는 둘 다 공무원이고 그중 한 명은 그만뒀는데 전 신랑에게 얘기했어요. 3년만 책임져 달라. 집을 팔던 뭘 팔던 3년만 아들 유학비용 마련해주면 그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그래서 작년 10월 2일 아들은 호주로 유학을 가고 10월 10일 저는 사인업을 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지금 호주에서 학교도 다니고 좋아하는 운동도 하면서 정말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유산화를 통해
아이의 꿈을 응원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부자 엄마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항상 저를 존중해주고 너 아니면 누가 성공하겠냐며 응원해주는 내 가족에게 완벽한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부자 아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유산화를 통해 월 1억 1,700만 원을 버는 게 제 목표입니다. 경찰관일 때는 노동수익을 하는 여러 직종의 분들은 이번 생에는 불가능한 월 1억 1,700만 원, 유산화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전 유산화를 통해 내가 원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자는 천천히 돈 벌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성공을 하고 싶다면 사업을 시작하는 일이 인생에서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유산화를 통해 부자가 되기 위해 선택받은 사람이라 믿고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원하는 삶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